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설레고 뜨거웠던 마음이요. 그런데 그 반짝이던 눈빛과 열정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은요, 한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직장 내 냉소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020년에 이현우 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26.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표정만 봐도 알겠죠? 마음이 희망이랑 설렘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나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 바로 그거였죠. 입사해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대표님은 우리는 정말 가족 같다고 하고, 팀장님은 여긴 수평적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현우 씨는 나 진짜 완벽한 회사를 찾았구나 생각했죠. 여기서라면 내 노력 분명히 알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사 첫 주부터 야근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저녁 팀장님이 현우 씨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달콤한 말을 건넸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월요일 아침이 되자 이 모든 기대가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팀장님의 그 약속, 그냥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현우 씨가 얼마나 충격받고 당황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그의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현우 씨가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세요. 쉬라는 농담으로 시작해서 준다던 보너스도 안 주고 계속 미뤄지던 승진 기회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작은 배신과 실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9년이란 시간은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청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눈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많던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무표정만 남았죠. 순수하게 약속을 믿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냉소적인 태도만 남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아니,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현우 씨의 이 이야기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수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거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냉소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배신으로 시작해서 이게 반복되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됐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1단계는 작은 배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현우 씨의 경우 농담이라던 그 휴가 약속, 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슬그머니 없어진 보너스, 그리고 매년, 내년엔 꼭 시켜줄게 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승진 약속 같은 것들이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이면서 신뢰라는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2단계, 반복되는 실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임원 아들이 먼저 승진하는 걸 보고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똑같은 인사고과를 받는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무력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3단계에 이르면요, 이 냉소주의가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한 번은 대표가 직접 특별 보너스를 약속해서 다른 동료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현우 씨는 속으로 어차피 안 줄 텐데 라고 생각했고 놀랍게도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았죠. 이제 냉소는 실망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제 완전한 냉소주의자가 된 겁니다. 새로운 팀장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외쳐도 속으로는 다 똑같지 뭐 하면서 전혀 믿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 회사 좋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라거나 너네도 곧 그렇게 될걸 하고 생각해버리죠. 세상을 보는 창문이 온통 부정적인 필터로 덮여버린 상태입니다. 와,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절망적인데요. 그럼 이 과정에서 다시 되돌아올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먼저 겪고 지금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그 회복을 위한 핵심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단계가 깊어질수록 훨씬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1단계에서는 그냥 약속 지켜주세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 4단계까지 가버리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 환경을 완전히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런 환경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냉소주의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네가 회복해야지 하고 짐을 떠넘기기 전에 회사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평가는 공정하게 하고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값비싼 교훈을 들려줄까요? 그들의 조언은 정말 강력하고 또 현실적입니다. 들어보세요. 회사가 약속을 2번 어기면 그냥 떠나라. 3년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면 네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 냉소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된 것 같으면 그땐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무조건 떠나라. 이 모든 게 그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냉소주의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직장인의 9년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